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빨대양 서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 작가입니다. 오랜만에 고 작가님이 나오셨습니다.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계속 게스트를 모시느라고 아주 날로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하드 캐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. 제가 그래서 어제 집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? 하드 캐리 해야 되는데 왜 집에 안 들어가요? 집에 들어가서 몸을 만들고 컨디션 올린 다음에 나오셔야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서 준비한 거지. 네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얼굴도 초롱초롱하고 특히 눈이 아주 요새 자리 잡았다. 뭐 이런 칭찬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제가 살면서 외모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 사실은 거의.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로 너 아랑드렁이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와 쌍수후 특히 요즘 있잖아. 난리 났어 그냥. 보는 사람마다 다 외모 칭찬인데 사실 나는 지적으로 좀 평가받고 싶거든요. 네네. 근데 사람들이 좀 나경원 의원의 심정을 좀 알겠더라.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 갔나?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여러분 다 안녕하세요. 아니 제가 교수님 이제 썸네일 만들려고 사진 찍잖아요. 네. 근데 사진을 찍으면 눈에 광채가 아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커요 진짜. 그렇지. 그게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쩔 지금도 반짝반짝하십니다. 어쩔 수 없어. 진짜. 그럼 그렇지. 그래서 원장님을 잘 만나야 돼. 인생은 마누라 필요 없어. 원장님만 잘 만나면 돼.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. 배소연이라고 이제 성남에서 이재명이 변호사 할 때부터 이제 경리 출신으로 계속 가다가 7급, 5급 가서 결국 이제 경기도 복화로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구속이 안 됐어요. 네. 근데 뭐 구속이 안 된 이유가 뭐 같아요. 뭐 판사가 뭐 이상해도 그런 건 아니에요, 이거는. 그러니까 구속을 어떻게 시키냐. 뭐 증거인멸과 도주 의료가 있어야 돼, 첫 번째로. 사실 근데 이건 있어. 근데 증거인멸 많이 하려고.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인단 말이야. 그리고 두 번째가 어차피 얘는 그냥 구속될 게 확실하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을 뭐 현행범 같으면 무조건 일단 구속을 시키잖아요. 그건 어차피 구속할 거니까. 근데 난 배소연은 둘 다 해당되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? 이유는 경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거죠.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대장동 같은 경우야 고도의 그러니까 워낙 꽁꽁 숨겼기 때문에 고도의 이런 수사 능력이 필요한데 이 법화는 그게 없어. 그냥 다 자료가 다 있거든. 법화 경기도 그거 내용만 딱 보고 네네. 소환해서 그냥 하면 끝이야. 근데 그 수사를 그렇게 끌고 하다가 8월 15일 발표 안 되더니 아주 수사를 부실하게 했어요. 그러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하면은 구속영장이 안 나오는 사례를 우리는 대장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. 대장동. 예를 들어서 대장동에서 그 김만배가라는 사람 있잖아. 김만배가 천화동의 1호로 돈을 많이 땡긴 사람이지.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. 10월 초에 기각됐잖아. 네. 왜 그런지 알죠? 그러니까 구속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. 딱 이 영장을 봐도 왜 얘를 구속하지? 그래서 결국 영장이 기각돼서 타격을 입었잖아요. 그 다음에 남욱이 이제 왔잖아. 남욱은 수사하는 초기에 남욱이 여러분 천화동의 사호입니다. 수사 초기에 바로 도망갔잖아요. 미국. 도망갔다가 나중에 외교부를 통해서 여권을 무효화하니까 할 수 없이 기어 들어왔어. 이건 무조건 구속이지. 근데 경찰이 일단 체포해 가서 48시간 만에 풀어줘요. 왜 풀어줬을까? 그 시간 안에 구속할 만한 뭘 못 잡았네. 그렇지. 그 시간.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남욱을 갖다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여권 무효 같은 걸 한다면 미리 수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 당시 검찰이 수사의 의지가 1도 없었어요. 없었겠죠. 예. 그리고 그때 박범계가 뭐라는 줄 아세요? 박범계 그 당시 한 말 아마 기절할 거예요, 여러분은. 그게 남욱은 자진해서 기웃기기 때문에 이건 도주 의료가 없다고 봐야 된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을 신뢰한다 그랬어. 이 박범계가. 이 얘기 뭐냐. 법무부 장관이라는 애가 사실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근데 지금 가이드라인 준 거야. 야 니네 계속 그 따위로 해. 이렇게 하는 거야. 박범계. 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박범계가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? 근데 어쨌든 그 후에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조금 수사하는 척 해가지고 자료 몇 개 모아서 남욱하고 김만배를 구속영장을 11월 4일 날 칩니다. 어떻게 됐을까요? 구속됐죠 당연히. 네네. 지금 구속돼 있을 거라면. 근데 그러니까 난 딴 게 아니라 이건 법화는 검찰까지 가지 않아도 경찰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데 이 경찰 이래갖고 이거 검찰 수사 다시 대신할 수 있겠냐고 이거. 그러니까 법화는 너무 쉬운 영역이라니까. 근데 왜 이따위냐고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래서 배소연 이거 기각됐다고 해서 뭐 이러다가 뭐 김혜경 못 잡아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저기 김혜경하고 누구냐 배소연은
무조건 기소입니다. 뭐 경찰이 어차피 기소 의견 송치했는데 그냥 정말 그 경찰이 대선 끝나고 나서 3월부터 수사를 했으면 5개월 동안 정말 시간만 너무 낭비했고요.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검찰에 배당했으면은 벌써 김혜경 구속됐다 진짜. 그 경기도청에서 예. 그 횡령하는 거 그 방임한 그 공무원 2명도 형사 입건됐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난 도저히 있잖아요. 지금 뭐 수사권, 기소권 분리, 그리고 수사한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가 달라야 된다. 난 이런 개논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, 여전히. 왜냐하면 요새 어려운 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다 검찰이 막 해갖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판사한테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거야. 공부한 놈은 이놈인데 시험은 이놈이 보는 거야. 그렇죠. 이게 무슨 개논리야. 근데 이런 거를 막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. 근데 배소연이 그날 이제 새벽 1시 좀 넘어서 이제 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나잖아요. 그때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구속영장 기각되면 그냥 자기 차 타고 가.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고 이러는데 경찰하고 어떤 무슨 호위병들이 그냥 거기 둘러싸가지고 걔네 호위하고 갔어. 그냥 딴 건 몰라. 좋아. 배소연,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누구 붙여줬다고 생각을 해. 근데 경찰이 이 배소연을 호위하는 건 대체 왜?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. 그래서 그 기자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경찰한테 따지더라고요. 왜 지금 구속 기각돼 갖고 가는 사람을 이렇게. 아니 잠깐만요. 기각된 사람한테 경찰에서 부른 경우 못 봤습니다.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?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? 아니 법인카드 사적 이용료 모두 풀리셨어요? 아니 잠깐만 기각된 피의자한테 이렇게 부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? 아니 배소연이 뭐라고 그딴 물론 재산이 80억. 80억 재산. 이재명보다 많더라고요. 그건 좀 보호해줘야겠네. 네, 그럼요. 근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, 진짜. 읽어주십시오. 네. 명까지는 알겠는데 한자. 명내 도대 대우 안 해요. 일본어 조금 했었는데 진짜 이거 어렵네요. 네. 서민 교수님 연락이 응원합니다. 나라를 위해 힘차게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기소된다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어쨌든 이 법화가 제일 쉬운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대장동 뭐 성능 FC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꽁꽁 숨겨놔서 뭐 수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위례도 수사 들었다면서요?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러다가 다 하면 정가 시범될 것 같은데. 제가 이제 이런 글을 한번 썼어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블로그에 잠깐 썼는데 저는 이제 보수 후보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사람이 이제 그 이해창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. 윤석열 대통령 빼면. 근데 이해창 후보라 생각하는데 이해창 후보가 정당 때문에 좀 손해를 본 건 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정당이 좀 후져서 후보를 좀 깎아내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그런 편이다. 그러고 보니까. 근데 지금 민주당은 있잖아요. 어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민경호 대표님 표현을 하면 한국 정치의 그 암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당 전체가 암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그렇죠. 네, 그러니까, 좋다. 아니 원래 민주당이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. 너무 달라졌어요. 이거 민주라는 말 자체가 무서울 정도, 그러니까 부끄러울 정도의 당이 된 게 어떻게 대선 후보 한번 잘못 뽑고 나서 이렇게 된 거냐고. 정말 이거는 민주당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아니, 단순히 이재명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전부터 문재인 때부터 이렇게. 문재인 때부터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지만. 조금인가요? 이재명이 일단만시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어쨌든 그래 조국. 그렇지. 조국과 이재명 이 두 마리 때문에 완전히 당이 망가지고 있고요. 지금 뭐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친문 있잖아, 친문. 그 친문이 되게 많았다, 옛날에는. 막 정청래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친문이라고 맨날 설치고 다녔는데 걔 요새 대표적인 친명이잖아. 친명이죠. 그러니까 친문이, 어느새 친문이 없어졌어. 그냥 고민정 정도만 소극적인 친문을 하고 나머지 전부 친명이야.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당을 장악했을까? 왜냐하면 그렇게 충성을 하면 80억 생기거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동이 여기에 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우리 저기 뭐 다시 이제 기사 찾아보면 김만배가 처음에 뭐 그분 대장동 뭐 내 거 그분 것이다라고 했잖아. 근데 그분이 누구겠어 사실은. 누구겠어요. 유동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유동규한테 그분이라 그러냐? 유동규한테 그놈이라 그러지. 사실 유동규. 근데 그분이라 딱 그랬을 때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름이 이정수거든. 이정수. 이정수는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인데 이정수 그 인간이 뭐라 했냐면은 그분이 절대 정치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. 알죠? 그러니까 참 그 당시 검찰이
어떤 놈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. 이종수 지금 뭐 하나요? 이종수 지금 자천 냈나요? 자천돼서 뭐 법무용 선거 했지 않나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난 딴 게 아니라 그 당시 친정권 검사들은요 실력도 더럽게 없는 검사들이었어요. 아무것도 제대로 뭐 수사한 게 없어, 한 게 없고 그리고 심지어 뭐 수사할 때 법 위반해가지고 오히려 지네들이 뭐 기소당하는 뭐 이규영 검사 같은 경우 기소당하는 뭐 이런 건데. 김학의 출법 출금이요? 네. 그렇죠. 교수님 근데 오늘 이재명이 민주당사에 개딸존을 오픈하겠대요. 아 진짜? 그 당원들이 언제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민주당사 안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수님이랑 저랑 민주당원 가입한 다음에 거기 가서 앉아 있을까요? 거기 왜 있어? 아 근데 정말 웃긴 놈인 게 이제 청와대 청원 비슷한 거를 이제 민주당이 만든다고 해서 이제 만들었잖아. 그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? 그 개딸존이 됐잖아, 개딸존. 그래갖고 이미 거기 온라인에 개딸존이 있어.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뭐 하느냐? 걔네들이 거기다가 한 게 그거예요. 처음으로 한 게 당대표 기소 그거 당원 80조 없애자고 제일 먼저. 거기 몇만 명이 이제 와서 좋다고 해갖고 결국엔 이거 당원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당원 개정할 때도 처음에 부결됐던 게 다시 일사부재의도 없어 그냥 바로 다시 올려서 바로 결국 승인했잖아. 이게 무슨 정당이야. 아 진짜 난 지금 국민의힘도 한심해 죽겠지만 아니 그 민주당이 더해요.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. 이거는 절차상의 좀 문제고 이거는 완전 기본의 문제잖아. 기본 이념의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한 거야 너무.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. 네. 네. 어제 그리고 권성동이 자기가 대선 1등 공신이라 말한 거 보면 참 마음이 처참하더라고. 없어 진짜. 보이더라고요 진짜. 그러니까 1등 공신은 진짜 자기가 이렇게 나대지 않아요. 그리고 이준석도 자기가 그 되게 뭐 공운이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꼭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이 그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. 사실 권성동이 난 뭘 했는데 기억이 안 나. 뭐였지? 뭐 기억이 안 납니다. 기억은 안 나 나도. 아 아무것도 안 해서 1등 공신인 건가? 아 그렇구나. 예 맞습니다. 네.